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리와 희망의 아이콘 크라우마스터 이승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정말 덥기도 하고 그죠?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코로나로 정말 힘들기도 한 그런 8월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껴지시죠? 네, 이 가을의 향기 뭔가 다르죠? 아침에 문을 열면 벌써 우리 옆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도 지금 사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이 더운 여름에 아직도 저희가 부채질을 해야 되는 때에 우리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나는 정말 내가 꿈꾸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여기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저희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제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자면, 좀 전에 저희 막내 동생이 올라왔다가 처음으로 종로 무대에 데뷔를 한 겁니다. 제가 같이 클 때는 말이 너무 없고 말도 너무 느려서 제가 정말 말을 빠르게 하면 아마 죽어서 할까?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애터미를 하더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이 빠른지 제가 숨 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애터미를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21년 6개월 옷가게를 했던 사람입니다. 옷가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세요? 네, 저는 옷을 너무 좋아해서 옷가게 잘할 줄 알았거든요. 3년 딱 해보고 알았습니다. 아, 내가 옷을 파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옷을 사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근데 제가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저는 옷가게 딱 한 가지 직업이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면 저는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저희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벌면 집 한 채 더 사고 땅도 사고 노후보장도 하고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왜냐면 저희 남편은 A형입니다. 네, 올 A형, 트리플 A형. 지금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건 저희 남편입니다. 뭐라고 잔소리 할까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애터미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지금 저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 A형이 사고를 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둘이 열심히 벌면 그거 못 갚겠어?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빚이 갚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정도 벌면 안 되겠고 월 1,000만 원은 벌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빚을 갚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있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월 1,000만 원 벌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우리 식구가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좋게 말해서고요, 나쁘게 말하면 희망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 해모임이 찾아온 겁니다. 저랑 마주보고 종합상가에서, 그분은 저의 스폰서님이시죠, 죽가게를 하셨고요, 저는 아동목 가게를 했습니다. 딱 1년 동안 서로가 너무 성실하게 사는 걸 봤었는데 이분이 1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하시고 저에게 이 해모임을 들고 오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지금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약을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 해모임 먹으면 너무 좋다고, 갑상선에 아주 진짜 이건 특효라고, 그리고 가져오신 거였어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침에 딱 눈 뜨고 침대에서 기립하시는 분,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한 30분 걸리거든요. 눈 뜨면서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제가 뒤척 힘들어서 피곤해서 안 먹어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모임을 제가 딱 먹고 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눈이 딱 떠져요. 정신이 갑자기 확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옷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오면 뭘 해야 되죠? 옷을 팔아야 돼요. 근데 제가 옷 팔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할까요? 해모임.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저를 제가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마케팅 플랜을 모를 때였어요. 그냥 소비자였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수당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자꾸만 해모임 얘기를 할까요?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 제가 감동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궁금해요. 여긴 또 뭐가 나오지? 그래서 칫솔도 써보고 치약도 써보고 화장품도 발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런 제품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제 지인들에게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이거를 사러 왔어요. 아, 나도 좋고 싼데 남도 좋고 싸다고 한다.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거죠. 이거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좋으면 어때요?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저희 명품 어때요? 욕 나오게 비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건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해모임을 갖고 왔던 그 박미영 단장님에게 제가 이거 애터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지만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제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던 거죠. 네, 여러분 그날 저는 제 운명이 확 바뀐 겁니다. 혹시 여기에 석세스 아카데미를 아직 안 가신 분, 아직 나 못 갔다, 뭔지 모른다, 여러분 꼭 가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애터미를 알려드리는 건 그냥 문만 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내가 스스로 가서 애터미를 정확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조금 돈 버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의 운명이 확 바뀔 수 있는, 나의 가족이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빅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여태까지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도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님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치 비수에 탁 꽂힌 것처럼 정말 제가 이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언젠간 모두 눈을 감습니다. 근데 그때 난 정말 여한 없이 살다 간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빚 갚다 죽으면 어떨까요?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너무 여한이 많아서.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애터미를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 이게 마지막 나에게 온 기회일 수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로 이 애터미가 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왜냐하면 저는 그때 50살이었거든요. 그리고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오면요 걸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서서 이렇게 제가 서서 핸드폰을 들고 서 있어요. 약간 장애입니다, 제가. 제 생각에 분명히 애터미가 답이면 옷가게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 다 체크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된다. 내가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월 1,000만 원이 분명히 된다. 이렇게 믿고 저는 가게를 그만두고 애터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애터미는요 Y 사업이에요. 어떤 스펙도 어떤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이거 한 가지, 내가 이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애터미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나는 왜 꼭 애터미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애터미로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Y가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How는 너무 쉽습니다. 아까 이재희 본부장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죠. 결국은 이 애터미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Y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무도 몰랐던 코로나 바이러스 19
네,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인 데미지, 뭐 확진자,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이런 거보다 사실은 경제적 데미지가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경제 성장률 뚝 떨어지고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나라마다 최하위 빈민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코로나 팬데믹을 두고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유발 하라리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폭풍, 팬데믹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류는 생존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변화를 하게 한 것은 주범이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4차 산업혁명. 어차피 오고 있었어요, 우리 앞으로.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더 빠르게 아주 거대한 물결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그 10년 전쯤 빠르게 우리 앞에 이 팬데믹이 오게 한 것을 우리가 모르든 알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30년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의 30%가 AI로 대체가 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5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은 로봇과 AI들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군지 아시나요? 소피아라고 해서요. 휴머노이드.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고 서로 같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로봇입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그레이스도 탄생했습니다. 이 그레이스는 간호사 역할을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자, 지금 그럼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어떤가 한번 저희가 짚어볼까요?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구가 절벽이 되겠죠. 수축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산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제가 좋아지기 힘든 나라. 보시면 정말 무서운 건요. 지금 현재 스코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점점점 떨어지죠. 2023년에는 0.6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채가 아주 급속히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1등이에요. 세계 최고. 우리는 1등 아니면 양이 안 차는 것 같죠? 또한 자영업. 저희가 정말 저도 자영업을 했었지만 지금도 내가 만약에 옷가게를 하고 있다면 아주 끔찍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애터미를 잘 선택했다. 제가 그렇게 혼자서 막 박수를 친 적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죠. 거의 뭐 몰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면 1년 사이에 직원을 둔 사장이 17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다 하는 거죠. 자, 지금 물가 상승 여러분 어떠세요?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으시죠? 계속 앞으로도 언제까지 올라갈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요, 이 라면 값은 안 올리려고 해요. 왜일까요? 가장 어려운 분들의 한 끼 식량이에요. 가장 싸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라면 값도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가장 심각한 것이 부의 양극화. 앞으로 경제 회복이 일어나도 K자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성장이라기보다는 격차라는 겁니다. 뭘까요? 저소득층은 점점점 저소득층. 그리고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점점점 많이 버는 이 격차가 굉장히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노인 빈곤율. 이것도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3배가 넘어요, 평균이. 그리고 13년째 노인 자살률이 이것도 1위인 나라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은퇴하니까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후 30년 정도쯤 두 부부가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195만 원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아까 우리 마케팅 플랜에서 들으셨지만 오토 판매사만 돼도 우리의 노후는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곱하시면 우리가 나중에 30년 동안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서 국민들에게 물어보니까 1.4%만 충분히
충분히 준비가 돼 있대요. 나머지는 안 돼 있다는 거죠. 왜 안 돼 있을까요? 그날 사는 게 너무 빠듯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 결국 키우다 보니까, 교육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노후 준비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래가요 정말 섬찟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왔어요. 서울대 유기윤 교수팀이 발표한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에 보면 이제 앞으로 온 인류, 전 인류는 이렇게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0.001%, 네, 아주 극소수죠. 플랫폼을 만든 사람, 네, 플랫폼 소유주들. 두 번째가 0.002%, 네, 이 플랫폼에서 네, 스타가 된 정치인, 예체능 말합니다. 아무나 될 수 없죠. 그 나머지 거의 다잖아요. 99.997%는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산 계급. 자, 이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눈 기준이 뭘까요? 뭐인 것 같으세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을 만들었느냐, 플랫폼으로 스타가 됐느냐, 플랫폼을 소비만 하느냐, 아니면 플랫폼 노동만 하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99.997%에서 8년 후 2030년이면 벌써 99%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점점점 임시직 늘어나고 비정규직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자들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AI 로봇이 우리의 일을 전부 다 더 잘합니다. 자, 그럼 과연 플랫폼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미래에 우리가 이 사업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네, 우리 인터넷 쇼핑몰도 분명히 우리 점포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거기서 쇼핑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서 새로운 이익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네이버, 네,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쓰기만 하죠. 이용만 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만들 수 있을까요? 네이버 이런 거, 가글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나요? 보통 사람은 여러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부가 자꾸만 어디로 갈까요? 블랙홀처럼, 네, 이 거대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이 공룡 기업들에게 전부 다 몰려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쓰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답이 없죠. 미래에 해야 되는 사업이긴 맞는데 우리가 아무나 할 수가 없으니까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 올라오지 말아야 되죠. 답도 없는데. 그죠?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애터미는 어떤 사업일까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뭘까요? 퍼스널. 우리 모두가 플랫폼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만든 거랑 똑같은 내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도 뭐라고 해요? 다단계. 60년대 얘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아직도 그 옛날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기회를 놓쳐요, 여러분. 뭘까요?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에 단순히 참여하는 거 소비자입니다, 여러분. 계속 소비만 하다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소비자 스스로 플랫폼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확장시키죠? 해머인 먹어봐, 칫솔 써봐,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이재희 본부장님 얘기했지만 다 해줘요, 여러분. 애터미 본사에서 모든 걸 다 해주고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연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에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연결이에요. 내가 제품을 소비자와 연결하고 그 소비자 중에서 사업을 할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첫날 가서 회장님의 강의를 딱 듣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21년 6개월을 했는데 제가 1년 더 하면 3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가 600을 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12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벌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해진 미래를 살아야 돼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애터미를 제가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미래를 제가 꿈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애터미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지금? 어떠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애터미 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 가치 있는 삶,
결국 성장하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또 나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정말 멋진 삶, 이게 애터미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고 싶은, 아니 꿈을 이루고 싶지 않은 분은요 절대로 애터미가 기회가 되지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요. 결국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보이고 들리더라고요.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꼭 필요한 거 바로 이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고의 스펙, 하버드를 나오거나 예일대를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애터미에서는 성공하려고 하면 딱 진정성 이게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마케팅 플랜 설명을 들으셨는데 가입비, 진입비, 월간유지 없다고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저처럼 다단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들은 저게 진짜라고 이렇게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느 날 친구가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나와 하면서 카탈로그 딱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리가 있죠. 뭘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써봤더니 괜찮아요. 다시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요. 화장품 한 세트 200만 원. 그러면 어때요? 재구매를 못하죠.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는 문을 닫습니다. 왜일까요?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매출이 없고, 그럼 모든 기업은 매출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한글 회장님이 이렇게 가입비, 진입비, 월간유지 이런 걸 다 없앴다. 뭘까요? 결국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자들이 강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없앴다. 박한글 회장님이 무슨 뜻일까요? 진짜 자신 있다. 이 제품이 진짜 좋고 싸서 소비자들이 몰라서 못 쓸지 알기만 한다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셨던 거죠. 자신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없었던 겁니다. 회장님이 애터미를 만들었는데도요. 내가 만약에 소비자들이 쓰고 다시 쓰고 싶지 않은 물건이라면 망해라 애터미. 그게 맞다. 이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오너는요. 목에 칼을 딱 베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너의 진정성 여러분. 이걸 아시려면 제품을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플랜이 이해가 되시죠? 그 마케팅 플랜 안에 이 회장님, 오너의 마인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공하고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이해되시면 그날 잠 못 자십니다. 왜일까요? 나는 이제 부자다. 이미 나는 성공자다. 네, 이게 확신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의 진정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닌 해모임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회장님이요. 애터미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다. 애터미 제품이 정말 좋고 싸서 나는 죽을 때까지 돈이 안 돼도 쓰겠다. 이런 분만 애터미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자격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애터미 최고의 스펙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좋고 싸다 이게 아니죠. 애터미는 이미 벌써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3억 불 상 받았고요. 또 코로나 위기에도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애터미는 폭발적인 이런 성장을 했고요. 또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탑 1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지 않은가요?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죠. 네. 두 번째, 이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최고의 에너지, 이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난 진짜로 내 꿈을 이루겠다. 이런 정말 나에게서 Y가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힘들지 않으세요. 지쳐도 지치지 않으세요. 아파도 아프지 않으세요. 이 간절함. 제가 처음에 딱 애터미를 알아보고 난 뒤에 제 스스로 제가 이 5가지를 체크해 본 겁니다. 그냥 엉망덤벙 저는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했던 옷가게를 그만두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 성격상 2가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판매하는 일인가. 왜일까요? 저 판매해봤잖아요. 21년 넘게 옷을 팔았어요. 그런데 옷 팔다가 제가 다시 고등어를 팔고 옷 대신 치약을 팔고 옷 대신 화장품을 파는 일이라면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 팔았으면요 한 달에 300 벌었을까요? 3,000 벌었겠죠.
그런데 제가 잘 파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는 일이었으면 안 했습니다. 남들이 파는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파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왜 팔까요? 판매 마진이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왜 팔까요?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정보와 가치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노동소득이었으면 안 했습니다. 저 노동소득 해봤잖아요. 제가 옷가게 하다가 대상포진이 하루 걸렸어요. 그날은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러면 저는 수입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옷가게를 하다가 완전히 접었어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퇴직금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일이다. 또 노동소득이다. 안 했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 네, 죽을 때까지 연금성으로 나오고 3대까지 상속됩니다. 세 번째, 혼자 하는 일이었으면 저는 안 했습니다. 혼자 해봤거든요. 제가 정말 저에게 있던 모든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다 투자해서 옷가게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월천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혼자 해라, 애터미 했을까요? 해봤자죠. 저의 한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터미 어때요? 혼자 해요? 여러분 같이 함께 하잖아요. 어디까지요? 무한 단계로 같이 함께 합니다. 정말 나의 성공을 바라는 나의 스폰서, 네, 그리고 내가 성공시켜야 되는 나의 파트너, 같이 함께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케이, 할 수 있겠다. 제가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나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한다는 걸 제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나는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함께 하자고 저희 지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아. 이 친구는 절대 성공 못할 것 같아. 이러면 제가 어때요?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남은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했을까요? 지금도 옷가게 하고 있겠죠. 분명히 제가 알았던 겁니다. 이건 분명히 같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다섯 번째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단계 이러면 어때요?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가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걸로.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애터미는 남에게 이익을 줍니다. 그죠? 제품만 바꿨어도 가정경제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같이 함께 이 사업을 하면 같이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까요? 소비자들은 몰라요. 그냥 칫솔 하나 팔러 온 줄 알아요. 990원짜리 팔아서 집 사고 땅 사는 줄 알아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이 월 1억을 버는데 딱 한 게 여러분이 힘든 게 있어요. 참으실 게 있어요.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만 참으시면 돼요. 자,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네, 저는 그래 못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참으면 되냐면 이 소비자가 칫솔 딱 써보고 우와 괜찮다, 이거 쓸만하다, 요때까지만 참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억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참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딱 이제 해야겠다 마음을 딱 먹고요. 저희 현실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다 현실이 다르시잖아요. 저는 빚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옷가게 할 때 300 정도 벌었으니까 여기서 1년 안에 200은 벌어야겠다. 그래야 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목표를 딱 세웠습니다. 여러분 꿈은 있는데요, 목표가 없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꿈만 꾸고 있다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면 분명히 이거를 어떻게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확히 세우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세울 수 없겠죠. 우리 목표 세우고 산 적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때만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죠? 이 동그라미 기억나시죠? 기상, 줄넘기. 네.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자꾸 하시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 하루에 10명 이상 만나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기, 하루에 10만 포인트 이상 하기, 이렇게 해야 제가 1년에 200을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 목표를 세웠는데 보니까 여러분 내가 오토 세일즈가 돼야 되는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려면 결국은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돼야지 오토가 되겠더라고요. 내가 세일즈 마스터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좌우에 2명씩 세일즈 마스터 되시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다이아가 되니까 처음부터 저는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띄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토 판매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목표를 이뤄내지 못하면 밥도 안 먹겠다. 왜요? 밥값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간다. 왜요? 저는 저희 가족의 대표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제가 밥을 못 먹거나 집에 못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세우고 제가 결국 이거를 못 해내면 나는 한 번도 부자가 아니었던, 성공자가 아니었던 과거로 내 생각이 돌아가는 이 무서운 걸 제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 몰입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참 신기했던 건 속리산 아카데미 석세스를 가는데 제가 늘 가다 보면 이 우측으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막 몰려 서 있어요. 막 사진도 찍고 그래요. 왜 저러지?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머릿속에 빨리 가서 석세스 티켓을 신규분들에게 나눠주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자리 배정도 해야 되고, 그때는 이브닝 케어 등 나왔었거든요. 신규분들에게 그것도 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텔 방도 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통 이 애터미 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제가 3년을 다니다가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월천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 속리산을 딱 지나가는데요, 보이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연꽃이 있더라고요. 연꽃이 무지하게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오로지 애터미에 집중하느라고 연꽃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제 꿈을 이루고 나니까, 제 목표를 딱 이루고 나니까 그 예쁜 연꽃이 지천으로 거기 널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집중하고 몰입하면요, 제가 숨 쉬는 줄도 몰라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3년을 여러분도 한번 뛰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저에게 이 애터미 정보를 알려주신 박명 단장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랑 너무너무 달라요. 혈액형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남편도 다르고 아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IQ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간절함. 간절함.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다 죽기는 싫다. 바로 이런 간절함, 그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단장님과 저는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다, 아프다, 지친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너무 신나게 재밌게,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뛰어올 수 있었습니다. 애터미가 가장 큰 비전이 집단 성공이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 들으셨지만 저희가 상한선이 있잖아요. 마라톤을 마지막까지 뛰면 모두가 같은 직급과 수당으로 만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이게 되는 거를 알고 있다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끈기, 아무도 내 꿈을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절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이 내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끈기만 있다면 마지막 완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첫 수당, 저는 69,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첫 수당을 제가 딱 받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69,000원이 아니라, 저도 돈을 벌던 사람이라 그 69,000원에 감동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찍힌 69,000원이 아니라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 첫 수당은 바로 뭐예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았다는 거. 이게 진짜 수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 진정한 기회라는 거, 우리 애터미가 기회라는 건 뭘까요? 잘난 사람에게만 기회면 기회가 아니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가 있는 이 기회라는 건 뭐냐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은요, 이게 진짜 기회라는 거,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되지 않는다면 그건 기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얼마나 신나요?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부자가 되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다니는 거, 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후원수당도 7단계, 직급도 1급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종료가 있어요. 여러분, 엔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원수당, 아까 이제 풀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처음 일하시는 분에게 많이 드리는 굉장히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 자, 이거를 나눔의 마케팅 플랜이라고 하는데, 제 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6월 8일 날 이렇게 좌우에 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루에 후원수당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쪽이 정말 눈곱만큼 모자라죠. 그래서 제가 600만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때요, 여러분? 이게 제가
못하네요. 100만 원입니다. 2천만, 2천만. 100만 원 받을 건데 제가 60만 원, 하루에 40만 원이 날라간 거죠. 그날 제가 어땠을까요? 잠을 못 잤을까요? 속이 쓰렸을까요? 네. 두 다리 쭉 뻗고 정말 편안하게, 네, 꿀잠 락티움 없이, 네, 속 쓰려서 저희가 위건강 데일리 케어 안 먹고 제가 잤습니다. 왜일까요? 왜 제가 그렇게 잘 수 있었을까요? 하루에 여러분 저쪽에는 10,000포인트도 아닌 포인트가 모자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었냐면, 여러분 이 날라간 포인트가 6,200만 포인트나 됩니다. 하루에. 후레쉬아웃이 그만큼 저에게서 날라갔어요. 어디로 날라갔을까요? 네, 30만 맞으시는 이분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보시면 10%를 후원수당으로 준다고 했을 때 30만이면 3만 원 받는 게 맞습니다. 두 배를 받죠? 6만 원. 자, 맨 끝 볼까요? 5천만이면 500만 원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얼마 주죠? 120만 원 줍니다. 자, 저도 30만 맞을 때가 있었겠죠. 네, 그때 수많은, 네, 지금의 저 같은 위에 계신 분들이,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저희가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받고 그때 이렇게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사실 크리스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저희 남편이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치시니까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애터미를 만났잖아요. 이 감사가요 터져 나옵니다. 감사를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같이 진짜 평범하고 보통, 네, 이런 옷가게 하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이 확실한 도구를 선택했다는 거,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감사했던 때가 언제냐면요, 3,900포인트가 자가 구매했을 때. 제 친구가 부동산, 네, 중개 사무실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인터넷 쇼핑몰을.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감동받은 칫솔을 네가 사, 할 수 있잖아. 제가 다 얘기를 해줬어요.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거 알았다고 안 사요. 알았어 이러고 안 사요. 제가 이제 그날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네, 컴퓨터를 딱 켜고 하이매치를 딱 눌렀는데 여러분, 제가 안 한 3,900pb가 딱 올라온 겁니다. 제가 그날 눈물 날 정도로 감동했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다 내가 하죠, 좌우를. 근데요, 내가 안 한 누군가가 재구매를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네, 오토로.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바로 그 부동산 하는 친구.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달려갔죠. 네. 그래서 제가 막 진짜 뽀뽀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기특하다 막 칭찬 엄청 하고, 그 친구가 여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히 이제 막내 여동생이 인천 사는데 아주 똘똘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만 이 감동스러운 칫솔을 쓰지 말고 막내에게 얘기해. 막내는 너보다 더 빠를걸? 알면 아마 스스로 살걸?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알겠대. 알겠다고 하지 말고 바로 전화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전화해서, 네, 회원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전화로 제가 설명했죠. 이렇게 자발적인 재구매 하라고. 그리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제가 막 뛰다가 집에 가서 샤워를 딱 하고 앉아서 딱 하이매치를 눌렀더니 그 막내 동생이 칫솔을 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죠? 저 인천 간 적도 없어요. 왜 생기는 거죠? 칫솔 때문에. 어떤 칫솔이요? 대중명품 칫솔 때문에. 너무 좋고 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제 지인에게 화장품을 전달하고 써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써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죠. 어떻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제품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 이런 건요, 제가 아는 제 지인들에게 다 써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럼 나랑 같이 일해요. 그게 바로 우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친구에게 보험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저처럼 똑같이 화장품을 써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2배나 깜짝 놀라신 겁니다. 내가 안 써본 화장품이 없는데, 명품이란 것도 다 써봤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부업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알리고 이렇게 하다가 저는 처음으로 바다 건너 캄보디아가 열린 겁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회원가입을 시킨 적이 있다 없다?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이 다 제 거고 거기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파트너들이 다 제가 한 걸로 인정하겠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조용히 캄보디아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저는요, 이렇게 지금 많은 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PB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랑 시차가 완전히 반대인 나라도 있죠. 그래서 분명히 잘 때까지 있었던 포인트가 그 다음날 되면 어때요? 더 불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대영 제국을 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애터미를 하면요, 정말 해가 지지 않는 포인트가 올라와요, 여러분. 자, 이게 저에게만 올라올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 안 믿으시는 분은 절대 안 생깁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진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 뭘까요? 제가 감사할 때마다 수당이 배로 늘어납니다.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여러분,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은 분은 계속 감사하세요. 감사. 진짜 빠르실 거예요. 제가 팁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저희는요, 노동소득 아닙니다. 그죠? 저희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 소득을 위해서 애터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시스템에 완벽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요, 이 시스템 들어가시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생소하고 낯선 일이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3년 걸려, 3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단장님, 제가요 지금 3년 6개월째인데요 돈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시스템에 완벽하게 들어간 건 몇 년 되셨어요? 이제 8개월 됐대요. 그럼 이제 일하신 게 8개월 된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시스템 소득을 벌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플러그인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요, 이 시스템 소득을 벌고 싶은 건 자유인 되고 싶어서예요. 시간과 경제와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옷가게를 그만두고 이 애터미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와서 이 원데이와 석세스를 듣다 보니까 여기 무대에 올라와서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죠? 똑같은 말 하십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나는 여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저게 진짜 시크릿이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결국은 그 원데이와 석세스를 가는 그 길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꿈길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안 가면 내 꿈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성공하려면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거나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머리가 안 좋아요. 시스템 못 만듭니다. 돈이 없어요. 살 수도 없습니다. 나머지 한 개 남은 게 뭐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망설여야 돼요.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정확히 알았다면 처음부터 팍 들어가야죠. 정말 퍼펙트하게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애터미가 이 시스템을요, 전부 제공해요. 정말 머리 좋은 어떤 한 사람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본사가 똑같은, 누구든 어느 라인이든 똑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까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어때요? 발빠르게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똑같이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결국은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평생 일만 해야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예측을 하냐면 앞으로 내 생에 최악의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경기 침체가.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금 막 느껴지시죠?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는 침체되니까 생산은 감소하고 계속 지금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어때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준비해야 되겠죠. 추계전환 2030, 마우로 기인 쓴 또 이 책을 보면 10년 후, 아니 이제는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30년까지 이제 8년 남았는데 그때 사람들은 지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여러분 8년 후에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그 8월에 광복절 딱 지나고 그때 내가 들었던 애터미 놓치지 않고 결국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내가 놓쳤어. 알아봤어야 되는데 할 걸 이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이 더위에 네, 한 분도 빠짐없이 2030년도에 나는 이 애터미를 기회로 분명히 잡아서 내가 지금 꿈꾸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분들만 본인들에게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제가 로얄 마스터가 돼서 이렇게 승급 여행을 갔던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회장님과 식사도 하고, 네, 정말 7,800명이 타고 가는 무지하게 큰 크루즈를 타고 가서요, 진짜 재밌게 놀았습니다.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국으로. 네, 다른 배를 타고 또 신세계로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저희 남편이 여보, 빨리 한국 가서 크라운 가자. 크라운 가면 우리 또 올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날 도와줘. 더 많이 도와줘. 그럼 우리 빨리 크라운 돼서 자유롭게 우리 유럽 여행을 하자. 제가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라운이 돼서 이렇게 식구가 자유여행을 유럽을 했습니다. 가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요, 저 위에 콜로세움 보이세요? 딱 보이는 순간 제가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크고요. 어떻게 그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는 저 가운데 있는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속에 있는 저 산 어딜까요? 융프라우입니다. 스위스인데요. 이 융프라우가 보이는 인터라켄이라는 도시에 기차를 딱 타고 내려서 이 눈 덮인 이 산을 보는데 알프스 산맥입니다. 제가요 감사가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이게 지금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가족과 함께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보고 싶었던데, 네, 정말 제가 느끼고 싶었던 걸 마음껏 느끼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제 수당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옵니다. 하루에 후원 수당만 1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박수를 치시는 분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또 나도 그렇게 된다 믿는 분이시죠? 네,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어떤 사람? 다음 세대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 거. 제가 처음에 이 일을 딱 시작했을 때 저희 딸이 고3이었습니다. 딸을 불러다 놓고 제가 얘기했죠. 사랑하는 딸, 네가 수험생이지만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아침에 밥을 한다거나 네가 야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과일을 챙겨주거나 이런 거 없어. 엄마 못해. 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원서 쓰고 대학을 가. 그 대신 엄마가 네가 졸업할 때 너의 미래를 책임지는 성공자가 돼 있을게.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가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엄마들이 어때요? 이제 멸치볶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김치 싸서 나 아이에게 이제 가잖아요. 청소도 해주고.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졸업할 때까지 저는 약속을 지켜야죠.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 아이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를 만나러 가서 저녁을 먹고 제가 깜깜할 때 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정말 눈물이 막 나요.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엄마가 다음에 너를 만나러 올 때는 더 멋지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서 돌아올게. 제가 그렇게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아이가 4학년이 됐어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봉 2억 이상을 버는 로얄클럽에 입성했습니다. 네. 네. 근데 아이가 졸업반이 됐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존경하는 멘토 그리고 성공자에게 가서 인터뷰를 해와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아이가 누구에게 갔을까요? 네, 엄마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핸드폰을 딱 이렇게 이제 녹음하면서 처음으로 물어본 질문이 이거였어요. 엄마도 어렸을 적에 꿈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꿈이 있으셨나요?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아이가 물어보는 순간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친정아버지께서 영화 쪽에 일을 하셔서 남들보다 많은 영화, 시사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마음에 제가 뭘 알았는지 감동받으면 막 울면서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런 영화 만들 거야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다 잊고 살았죠.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제가 감독으로, 제가 주인공으로 결국 그 꿈을 이루어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엄마를 성공자로 인정하고 멘토로 삼았대잖아요, 여러분. 너무 저는 행복했습니다. 네, 아직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벌과 닭의 얘기입니다. 땅벌은 잘 나는 거 아시죠? 네, 이 땅벌은 원래 신체 구조상 절대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고 약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 땅벌은 뭘까요? 날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땅벌처럼 잘 나는, 근데 어떻게 잘 날 수 있었을까요? 그 열악한 자기 신체 구조를 익히고 계속 연습을 한 겁니다. 꿈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연습을 수천 번, 수만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행을 합니다, 멋있게. 여러분, 닭은 어떤가요? 닭은 거꾸로 해요. 몸에 비해서 날개가 커요.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닭 보셨어요? 없잖아요. 왜일까요? 꿈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못 날아요. 맨날 이 땅만 헤쳐요. 그리고 사람이 주는 모이만 먹고 자라요. 그래서 절대 날 수가 없는 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땅벌이 되고 싶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꿈을 꾸세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우를 여러분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신 스폰서에게 물어보시고 너무너무 쉬운 이 하우, 왜일까요? Y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멋지게 비행하시는 그런 성공자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